시장은 악재를 먹고 상승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뭐 지금 뭐 강세장이다, 상승장이다 이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하락 부분들을 대부분 어느 정도 커버하고 끝이 났어요. 어제 미국 시장 빠진 거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거죠. 어제 미국장을 잠깐 보면 나스닥이 3%, 3.5% 정도 빠지면서 강하게 떨어졌는데 조금 유별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 빠지는 거야. 왜 이렇게 유별날 일인가?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의 어떤 관계라고 하기 뭐 일방적인 거잖아요. 트럼프, 시진핑 둘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어요. 항상 둘 다 한 사람은 계속 공격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게 표정이 잘 안 드러나죠. 시진핑 표정이 잘 안 드러나. 트럼프가 맨날 일방적이죠. 지가 안 좋았다가 지가 좋아라 했다가 우리 시진핑 나의 친구 마이 프렌드 이랬다가 시진핑이 조금 안 좋다 하면은 관세 때려버리겠다. 근데 너무 좀 어제 유별나게 맞았죠. 8월 초에 나왔던 조정만큼 크게 나왔어요. 아마 선물을 한번 볼까요? 대충 시장 방향이 보이니까 바로 달아올라 붙인다라는 것은 트럼프가 아마 소셜미디어에 좋은 얘기를 아마 썼을 거예요. 어제 강하게 맞았는데 트럼프도 좀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발언이 생각보다 너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너무 큰 영향을 줘. 자기도 뜨끔한 거야. 이게 이 나스닥하고 S&P 500이 지금 2.7, 3.5니까 도합 한 5% 이상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몇백 조가 몇백 조가 천 단위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조 단위인데 엄청나게 많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시총을 기다렸다는 듯이 야 시장 안 좋은 뉴스 나왔으니까 야 익절해도 돼. 일단 던져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꼬리 내렸어요. 중국 돕고 싶다. 호텔나 트럼프. 일단 오기로는 했어. 약속을 다 잡아놓은 거지. 펑크를 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을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루 만에 또 말 바꾸지요. Don't worry about China라고 하죠. 중국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모든 게 잘 된다. All will be f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존경받는 시 주석이라도 어려운 순간을 갖고 있고 우리는 중국의 침체를 바라지 않고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트럼프 소셜미디어에 나와요. 트럼프 소셜에 나온 글입니다. 바로 반등이 좀 나오죠. 근데 이게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장 초반에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세게 빠졌죠. 개파라고 훅 빠졌죠. 근데 아침에 빠졌던 것을 오후에 들어 올려 버렸어요.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 들어버렸죠. 이거는 뭐냐면 오전에 악재를 어느 정도 커버 해버린다는 거예요. 시장이 흡수를 잘 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크게 큰 충격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올라왔을 거예요. 거의 다 올라왔어. 중국도 막판에 쭉.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올라왔어. 중국, 심천 거의 다 올라왔고 뭐 일본 니케이도 거의 뭐 크게 뭐 충격 없고. 근데 또 모릅니다. 이게 자기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오늘 반등 나오죠. 어제 너무 세게 맞았으니까 오늘 반등 나오겠지. 근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중국이 또 고집불통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이래버리면 또 시장이 한번 또 출렁할 수도 있죠. 지금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구간에 와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근데 이제 트럼프도 시장이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저번 4월에도 그랬었잖아요. 자기 발언이 너무 강경 일변도니까 갑자기 채권 시장이 막 무너져 버리고 이래 버리니까 자기가 급하게 불을 끄면서 전체 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시장을 또 급하게 덮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이때까지 지금 왔는데 상승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크게 뭐 지수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최근 4년간 뭐 미국 랠리나 일본 랠리처럼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앞쪽의 부분을 살짝 넘어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남들은 뭐 난리 났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주변국에 비하면 올라온 게 아닙니다. 종목별로 업황별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시장 랠리했는 것에 비해서 세 발의 피도 아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반도체 업황들이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중요한 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걔들뿐만 아니라 다른 업황들도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간과를 해요. 지수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단 말이야. 삼전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시장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팔아서 올라오니까 화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빠졌을 때 사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매도했을 때, 매각했을 때 올라오면 상실감이 또 생겨서 그런 거예요. 시장 공부 꾸준히 하면 뭐 이런 거는 이런 상승세는 별거 아닙니다. 조선업황도 많이 안 빠졌어요. 빠지지도 않아요. 미리 올라와서 빠지지도 않는다고. 조정도 잘 안 해요. 50만 원. 한국조선해양 42만 원이요. 손 안 나가죠. 조선 기자재 쪽에서 마린 엔진 같은 거 많이 빠졌다고 어떻게 사면 이렇게 한 달 내내 빠질 수 있나요 했는데 올라온 거 벌써 5일 만에 거의 절반 다 올라왔죠. 이런 거 시장이 이렇다니까. 미리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미리 시장을 견고하게 만들어 놨던 애들을 소외시키지 말라고. 지금 장에. 지금 반도체 조금 더 잘 간다고 해서 미리 올라온 애들 소외시키지 말라고. 추세는 얘가 먼저 만들었어요. 중공업들이 먼저 만들고 전력들이 먼저 만들었다고. 효성중공업 봐봐. 추세는 얘들이 미리 먼저 만들었잖아. 빠지냐고. 안 빠지잖아. 당장 내가 사가지고 내 계좌에 수익 난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당장.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발전이 안 돼. 주식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오는 거 공략을 좀 해봤는데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오는 거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 요거 공략을 좀 해봤는데 요런 구간에 있는 거 그냥 가서 보면은 지나고 보면 사질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안 사집니다. 이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신기해요. 나갈 때는 막 끝까지 나갈 것 같아서 계속 나갈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종목한테 이 종목을 나는 다시는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막 사진다니까. 높게 사진다니까. 높게 사지고 낮게는 안 사지잖아요. 계속 방송을 듣고 저 구간은 내가 사봐야 되는 구간인데 안 사지죠. 이런 구간에 매수 사인을 낸단 말이야. 나갈 때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갈 때 사요. 사는데 많이 사지만 내 종목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500이다. 그러면 여기서 50만 원만 쓰면 되잖아. 10분의 1만 쓰면 되잖아요. 조정 들어오는 것도 겁먹지 말고 조금씩 사세요. 추세를 만들었다면 추세가 형성이 되었다면 그냥 조금씩 사는 수밖에 없어요. 바닥이 어디까지 빠질지 저도 몰라요. 얼마 전에 한국전력 엄청 들어온다고 싫다고 막 그러잖아요. 한국전력 들어온다고 싫다고 막 그래요. 근데 앞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앞에도 보면 똑같아요. 싫은 구간, 진상인 구간을 거쳐서 와요. 싫은 구간, 진상인 구간을 거쳐서 간다고. 쉽게 손이 안 나가지만 그 구간을 거쳐서 가야 된다. 아까 코롱 봤던 것도 쉽게 손이 안 나가는 구간이 계속 들어와요. 쭉쭉 들어와. 두산 마찬가지. 그냥 싫어요. 들어올 때는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왜?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마이너스가 날 것 같으니까. 이유 없이 싫은 거를 싫어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무한 긍정이거나 두 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회사를 내가 잘 분석을 못한다. 그럼 이 회사가 뭐 하고 있는지 돈은 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추적할 수 있거나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얘가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꾸준하게 추이 관찰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에라 배째라 소위 말해서 무대뽀죠. 무대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돼요. 회사 분석을 꾸준히 하거나 회사 분석을 왜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려고. 믿음이 없으니까 회사를 분석하는 건 정량적인 정성적인 게 다 들어가잖아요. 실적이 좋은지 다른 사업은 잘 수주를 받고 있는지. 보통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거 요거죠. 회사 분석. 차트 분석은 왔다 갔다 하고 가격이 많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회사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회사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회사를 들여다보고 회사의 실적이나 매출액이나 그 다음에 뭐 자산이나 향후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면 굳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왜? 주가가 흔들리는 거지 회사가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 두산 에너빌리티, 예산 두산중공업, 이거지. 이 회사의 근간이 움직이는 건 이런 거예요. 이때는 필연적으로 실적도 엉망진창이에요. 여기까지는 실적이 좋아요. 여기까지는 실적이 좋은데 그 이후로는 실적이 완전 나빠져.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데 안 좋은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갖고 있는 건 문제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나와서 더 잘 가는 회사가 없는지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으면 그거 잘하는 거고. 수치는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그 추이는 믿어줘야 돼요. 숫자를 맹신하지 마세요. 숫자는 항상 여러분들을 속일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